안녕하세요. 개미상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ICT 이론, 그 중에서 핵심 개념인 Fair Value Gap, 공정 가치 격차를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에서 ICT 관련 콘텐츠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혹은 맥락을 생략한 채로 전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Fair Value Gap의 정의를 다시 점검하고 기존의 사용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Fair Value Gap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T 이론에 따르면 Fair Value Gap은 급격한 매수 혹은 매도 흐름으로 인해서 세 개의 캔들 구조에서 중간 캔들의 몸통 구간이 앞뒤 캔들의 꼬리와 겹치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Fair Value는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바로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하는 차트가 있을 때 이 구간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공정 가치의 구간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위쪽 방향으로 추세가 분출을 하면 이 구간에서는 첫 번째, 매도세가 별로 없던가, 두 번째, 매수세가 매도세를 훨씬 웃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불균형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공정 가치의 갭이 있다고 해서 Fair Value Gap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고리즘적 관점에서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구간, 그리고 그 불균형이 추후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세 개의 캔들이 있을 때 기관은 좋은 평단을 갖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기관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관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는데 전부 다 매수를 하지 못하고 일부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되돌림을 줬을 때 급격한 상승으로 매수하지 못한 구간에서 기관들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거고, 그때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ICT에서는 가격이 되돌려졌을 때 Fair Value Gap을 굉장히 중요한 매수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차트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캔들 사이에 장대 음봉이 있고 두 개의 캔들의 꼬리 사이를 Fair Value Gap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가격이 되돌림을 주었을 때 다시 한번 가격 반전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과연 이 가격 반전이 Fair Value Gap에서 나온 게 확실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캔들을 무한대의 초 단위로 쪼개다 보면 이렇게 파동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적 차트를 캔들 형태로 바꾸면 이와 같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Fair Value Gap은 두 개의 캔들의 꼬리 사이인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파동 차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12시간 시차가 나는 미국 시간으로 고려를 해볼게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봉 하나의 캔들에 담긴 스토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Fair Value Gap은 노란색 구간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얀색의 우리나라의 Fair Value Gap과 미국의 Fair Value Gap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Fair Value Gap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튜브나 인터넷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한 채 그냥 캔들 두 개 사이에 꼬리만 찍찍 긋고 이게 Fair Value Gap이고 이 구간에서 가격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제가 분석한 차트와 지구 반대편에 미국 친구가 분석한 Fair Value Gap이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Fair Value Gap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 기준의 통일성을 높여야 됩니다. 비트코인처럼 24시간 거래되는 자산은 2시간봉 이상부터는 국가별 서버 시간 혹은 세션 기준, 서머타임 등의 영향으로 캔들 배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거래량이 가장 풍부한 미국 기준의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만 거래되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만 거래량이 활발하므로 그 국가의 차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Fair Value Gap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신뢰도 높은 타임프레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1시간봉은 전 세계적으로 봉 마감 시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Fair Value Gap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1분봉이나 5분봉 같은 초단기 구간에서는 노이즈나 휩소가 많기 때문에
타임 스케일이 지나치게 작으면 페어 밸류 갭의 의미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페어 밸류 갭은 단순히 3개 캔들로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캔들을 무한대로 쪼개면 작은 시간봉에서의 수많은 스토리가 담긴 파동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구간에서 급격한 수급 쏠림이 있었는지 혹은 어떠한 구간에서 한쪽 방향의 매매가 집중되었는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는 거래량을 참고하는 겁니다. 가격만 보고 페어 밸류 갭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불완전해요. 만약에 가격이 급격하게 이동을 했지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면 이는 반대편의 주문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균형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매우 풍부했다면 이는 상당 부분 균형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페어 밸류 갭의 신뢰도는 가격 구조와 거래량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페어 밸류 갭은 정확하게 몇 틱 단위로 선을 찍찍 그어서 절대적인 매수 매도 구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균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 이것을 추정하는 보조적인 근거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어 밸류 갭의 모순점과 그리고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파동을 어떻게 연계해서 ICT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매물대에서 반등 확률이 높다라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페어 밸류 갭에서도 반등 확률이 높고 매물대에서도 반등 확률이 높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매물대와 페어 밸류 갭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에서 매물대와 페어 밸류 갭의 구조적인 차이,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트레이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ICT 이론도 전반적으로 모두 학습을 했고 장기간의 백테스팅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ICT를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론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 말씀드린 거 말고 ICT 이론의 모순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ICT를 아예 부정하고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ICT 이론에서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은 충분히 선별을 해서 실전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특정 이론을 비판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ICT 이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단지 ICT 이론을 좋아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ICT를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전 차트와 함께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